네, 안녕하세요. 저는 SAP 코리아에서 기술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권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프로세스 진단과 분석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변혁을 돕는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고객들을 대상으로 SAP가 이제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디지털 변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테마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서베이를 해본 건데요.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도 새롭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관련된 주제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뉴얼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에이지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새롭게 이제 적용돼야 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이제 기존 프로세스들을 이제 리뉴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리뉴얼 그리고 최적화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과제가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가시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가시성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제 프로세스 오너이신 분한테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구매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2B라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계해 놓은 이제 2B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높은 거죠.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은 잘 해주시는데 실제 우리 그 쓰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아시냐고 이제 여쭤보면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실제 이제 시스템에 데이터로는 남아 있으나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알아야 이제 그 리뉴얼이나 최적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제 희망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길을 만들 때 보면 이제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가장 최적의 길이라는 것을 설계를 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길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매우 안전한 경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이제 사용자들이 희망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길보다는 사용자들이 희망하는 길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희망 노선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분석가가 설계를 할 때 이런 사용자의 희망 노선을 미리 알았더라면 설계를 오른쪽처럼 하진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희망 노선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이제 길을 만들 때 반영을 하면 될 겁니다. IT 시스템에서도 이런 희망 노선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차세대 프로젝트를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희망 노선을 알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BI라고 하는 솔루션을 활용하는 거죠. BI는 훌륭한 분석 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은 이 이제 BI는 미리 기대한 것을 측정할 때 쓰는 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BI 프로젝트를 하면 KPI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제 KPI는 우리 회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들을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기대한 것을 정의하고 측정을 하는 툴로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어떤 이상현상을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솔루션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전문 컨설팅 펌이 들어와서 실제 업무 담당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성적인 보고서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또한 연속성이 없고 그리고 발견 측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빈약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이제 2B라고 설계해 놓은 디자인된 비즈니스죠. 이게 이제 심플하게 보이고 표준화되어 있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업무를 이제 디파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실제 비즈니스를 표현을 한 겁니다. 복잡하죠.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실제 비즈니스를 우리가 알아야 프로세스 리뉴얼하고 최적화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개선 과정을 이제 프로세스 엑셀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에이지를 잘 알고 거기에 문제점들을 발견해내면서 다시 리뉴얼 할 수 있고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를 프로세스 엑셀런스가 높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이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보면 첫 번째 단계가 기존의 에이지를 이제 진단하고 개선 사항을 발견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프로세스 마이닝의 영역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개선 사항이 도출이 되면 실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구현된 것들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조정도 해나가면서 운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이제 지능형 비즈니스 운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제 5가지 단계가 이제 잘 흘러갈 수 있으면 이제 프로세스 엑셀런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이제 개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 마이닝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왼쪽에 보이시는 IT 시스템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풋프린트, 이건 이제 뭐 시스템 로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하면서 남겨놓은 흔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풋프린트를 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 시켜주는 기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눈에 보이는 형태의 프로세스로 시각화 시켜주는 거죠. 일단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운영 효율성, 뭐 프로세스의 병목 현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사이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규정 준수 관련해서 비준수 프로세스 혹은 사기 감지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규정 준수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우리가 투비로 걸어놓은 모델하고 실제 에지지의 프로세스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적합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게 눈에 보이게끔 프로세스를 시각화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벤트 로그라는 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벤트 로그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ERP와 같은 시스템에 이제 흔적이 남겨져 있죠. 대부분의 이런 부분들은 CRUD 업무들 중에 CUD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생성, 트랜잭션 생성, 그리고 업데이트, 삭제 과정에서 흔적들이 남고 거기에 이제 변경 로그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흐름을 만듭니다. 하나 예를 보면은 구매 프로세스입니다. Purchase to Pay 시나리오, 구매 요청이 생성되고 구매 오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재가 입고된 다음에 송장이 들어오면 지급하는 단계가 이제 ERP에 구현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P2P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액티비티들이 이루어질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누가 언제 무엇을은 이 이제 액티비티를 말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각각의 액티비티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면 이런 연결시킬 수 있는 공통의 케이스 아이디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구매 프로세스에서는 구매 오더 번호에 아이템 번호가 결합된 거를 대부분 케이스 아이디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흐름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벤트 로그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케이스 아이디별로 해당하는 액티비티의 타임 스탬프 유저 정보가 이제 수집이 되죠. 요거를 시각화 시키면 다양한 케이스별로 진행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간 것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을 도입하는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발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였고요. 이거를 가지고 프로세스를 시각화를 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세스 흐름을 찾아낸 다음에 개선 사항을 도출하려고 우리는 이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을 도입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ERP에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오더 투 캐시, 뭐 purchase to pay, account payable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분석 대상들이 될 수 있겠죠.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효율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겁니다. 비효율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재작업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매 오더가 만들어지고 나서 금액이 자주 바뀌더라, 변경 혹은 취소, 삭제 같은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는 단계를 발견하고 그게 왜 그런지를 원인 분석하는 거죠. 혹은 리드 타임이 과도한 케이스, 너무 오래 걸린다, 프로세스의 완료 시간이, 그걸 발견하고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을 하고요. 혹은 특정 액티비티에 대한 병목 구간이 발견이 되고 왜 그런지 원인 분석하는 거, 요게 이제 비효율 프로세스를 분석한다고 하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의 개선 사항들이 도출이 되면 보통 이제 자동화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BPM 혹은 요즘에 많이 검토하고 도입되고 있는 RPA, 이런 것들이 비효율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적합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거죠. 부적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비로 그려놓은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합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잘못 수행된 프로세스의 순서를 발견하고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프로세스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해 놓은 거는 구매 오더가 발주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자재가 입고되는 게 정상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 놨는데, 구매 오더가 발생되기 전에 자재 입고가 먼저 발생한 케이스가 감지가 된다면 이거는 부적합한 프로세스인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거를 적합하게 개선될 수 있게끔 프로세스 개선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차세대로 프로젝트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규정 위반 프로세스입니다. 이건 순서가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맞지 않는 프로세스를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납기 요청일 이후에 제품이 출고된 케이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을 하고요. 규정 준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는 차세대 프로젝트, 예를 들면 S4HANA로 컨버전 한다, 아니면 기존의 IT 시스템을 차세대로 전환시킬 때 최대한 최적화되어 있는 설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그 차세대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개선 효과가 어땠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분석해 놓은 데이터하고 새롭게 최적화된 시스템에서 처리된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을 좀 정리해 보면 시간, 비용, 품질 등의 질문에 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매 관리 프로세스는 실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이제 알 수 있고요. 투비 프로세스하고 편차가 얼마나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변경 액티비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인이 어디고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뭐 제품 출고는 납기 요청일을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변경, 자동화 등을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최적화 변경하는 거죠. 병목 구간이 발견이 되면 검토해서 자동화에 적용시키자, 자동화를 적용시키자, BPM 솔루션, RPA 솔루션 등을 통해서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ERP 시스템을 수정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면 이제 업무를 재분배해야 되겠다.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일이 부여가 되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고 보이면 업무적으로 재분배하는 작업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KPI들이 이제 발견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 이거를 이제 새로운 KPI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툴로는 뭐 BI가 될 수도 있을 거고 GRC에 새로운 KPI로 등록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SAP 솔루션이 SAP 프로세스 마이닝 바이 셀로닉스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발견, 시각화, 분석, 최적화를 지원하고요. SAP 하나 기반의 솔루션입니다.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빅데이터 로그에 대한 분석을 지원하는 이제 마이닝 솔루션이고요. 시장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마이닝 기술이고, 그리고 시장 선도 솔루션입니다. 주요 사용자로는 프로세스 관리자,
가 있을 수 있고요. 프로세스 관리자는 프로세스 개선 활동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가 달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쓸 수 있고요. 프로세스 개선팀에서는 빠른 시간에 객관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기존 통계나 시각화 도구하고 차별화된 분석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IT 부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기능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 컨설턴트는 에지이즈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마이닝 솔루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프로세스 마이닝에 필요한 기술 영역들하고 UI 부분들은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배포 모델을 지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온프레미스로 가지고 계시는 백엔드 시스템, SAP ERP와 같은 데이터를 중에 프로세스 분석을 하기에 필요한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클라우드의 리파지토리로 저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닝 기술로 분석을 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클라우드 리파지토리를 넘기는 게 부담이다. 혹은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가 넣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옵션으로는 내부에다가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한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하나 커넥터를 통해서 실제 클라우드에 있는 마이닝 기능만 연결시켜서 쓰는 형태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내부에 가지고 계시고 실제 엔진만 활용하는 형태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보면은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앱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미 이제 SAP ERP와 같은 백엔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리디파인드 되어 있는 분석 앱들이 있어서 빠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만들어지는 화면과 이제 커스텀 분석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에는 이제 프로세스 오버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 그리고 베리언트 익스플로러, 컨포먼스, 그리고 소셜 화면들이 있는데 요거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텀 분석하면은 이런 기본 기능에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 화면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액티비티를 추가할 때마다 하나씩 이제 이벤트가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그리고 커넥션을 추가하면서 연결고리가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이제 발견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도와주는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라는 화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화면이 이제 베리언트 익스플로러. 이거는 그 케이스의 유형별로 그룹을 지어 가지고 이제 변화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이제 유형별로 그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유형들이 이제 1번이겠죠. 이걸 찍어 보면 전체 케이스 중에 39%를 차지하는 거고 전체 유형은 변형의 유형은 56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변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투비하고 투비로 설계해 놓은 것과 가장 비슷하다고 해서 이걸 해피패스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고요.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투비로 표준화되어 있는 대로 잘 흘러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 봤더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중에 구매 요청이 없이 바로 구매 오더가 만들어지는 케이스들이 이제 감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 케이스 중에 이제 52%를 차지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변형까지 확장을 시켰더니 이번에는 구매 오더가 만들어진 다음에 금액이 변경되는 케이스가 이제 감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가격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번째 변형까지 확대를 시켰더니 이번에는 이상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발주가 나가기 전에 송장이 이제 들어온 게 먼저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송장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금액을 지불은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구매 오더가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정상 구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상세 원인 분석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564가지 변형을 다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유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매 유형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툴을 가지고 이상 현상들을 발견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화면 중에 이제 컨포먼스 체크라는 건데요. 요건 이제 투비로 거래놓은 것과 이제 비교 분석하는 화면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적합률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투비로 거래놓은 것과 보니까 이제 9%가 동일하게 가더라. 그러면서 월별로 이제 추이를 이제 모니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다르게 흘러간 것들이에요. 물론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바이올레이션 중에 우리가 분석 대상이 아닌 것들은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바이올레이션만 가지고 적합률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투비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제 가지고 와서 실 데이터하고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뷰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BPMN이라는 표준 표기법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제 고객이 별도의 프로세스 모델링 툴이 있어서 그게 이제 BPMN으로 모델링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져와서 임포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직접 BPMN 방식으로 여기다가 모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액티비티 이름들 그리고 순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하고 비교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적합률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바이올레이션도 이 정해져 있는 순서하고 다르게 흘러간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분석이라는 화면도 이제 기본으로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에 참여한 사용자별 업무 편중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유저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의 크기가 그 해당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이벤트를 처리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번 유저가 선택한 기간 동안에 96,900여 건의 이벤트를 처리한 걸로 되어 있죠. 가장 많은 이벤트를 처리했고, 하루에 보니까 하루에 177건의 이벤트. 이 사람이 이제 구매 오더를 생성하는 담당이었다고 한다면 구매 오더 생성하는 작업일 하루에 177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구매 프로세스 전체 중에서 이 사람이 관여하는 액티비티가 하나라는 거죠. 이제 구매 오더 생성. 그리고 이 사람이 관여된 구매 오더 프로세스의 평균 처리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리했던 단계 앞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후의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음 보신 화면은 이제 커스텀 분석 화면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에 우리가 원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을 만든 거죠. 왼쪽에 보이는 베리언트 익스플로러는 기본 화면을 붙였고, 그 외에 테이블이나 차트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로 데이터들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고요. 필터 할 때마다 필터되어 있는 정보들로 다 싱크가 되는 형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텔리전트 비즈니스 앱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SAP 백엔드인 경우에는 미리 이제 SAP가 정의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 앱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커넥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purchase to pay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프로세스 커넥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에는 ERP에 관련되는 테이블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땡겨올 것인지, 이런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요거로 이제 ERP를 붙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주기로 데이터를 끌어다가 올 건지 스케줄링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수집을 해주는 커넥터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 프로세스에서 분석할 수 있는 프리빌트 앱,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 분석 UI들이 제공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ECC용으로 제공되는 프로세스 커넥터가 20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중에 Purchase to Pay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커넥터가 있고요. 그걸로 할 수 있는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프리빌트 앱스가 이제 41개 정도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보면은 뭐 사이클 타임을 분석하기 위한 거라든지, 원타임 딜리버리를 분석하기 위한 거라든지, 뭐 프라이스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AP 백엔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런 이제 프리디파인 되어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회사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커스텀 UI를 만들어서 이제 분석하시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주요 고객별 도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멘스라고 하는 독일의 복합기업입니다. 마이닝을 도입한 목적은 최적화된 비즈니스 운영으로 수익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을 했었고요. 결과로는 프로세스 개선 활동으로 매년 수백만 유로를 절감하고 있다고 매년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지멘스 IT의 프로세스 마이닝 헤더가 이제 한 얘기를 보면,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복잡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이미지처럼 모든 비효율이 가시화됨으로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사항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리자가 그들의 KPI를 보다 쉽게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보다폰입니다. 글로벌 통신회사죠. 여기는 규정 위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컴플라이언스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결과로는 엄격한 규정 준수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 실제 구매 프로세스에다가 적용을 시켰고, 구매 프로세스를 담당하시는 담당자 프로세스 오너가 또 하신 말씀을 보면,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이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불량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중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는 모든 내부 프로세스에서 효율성과 효과 면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코멘트 하셨네요. 그 다음에 랑체스라고 하는 그 화학 회사입니다. 여기는 에즈이즈 프로세스의 시각화를 통한 투명성 향상 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결과로는 데이터 일관성 그리고 품질에 대한 향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 아체라고 하는 로마의 수도 사업, 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프로세스 약점을 식별하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결과로는 병목 구간 개선으로 더 빠른 클레임 처리가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제 프로세스 엑셀런스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업 측면에서는 우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런 이제 사이클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엑셀런스 솔루션으로 이제 지속적인 통찰력 기반의 스마트한 비즈니스 운영 최적화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프로세스 엑셀런스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핵심 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련되는 사람,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진단 개선 사항 발견부터 시작해서 설계 반영, 구현, 모니터링, 그리고 조정하는 단계의 사이클을 가져가야 되고요. 이때 오늘 말씀드렸던 그 진단 개선 사항 그리고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로서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SAP 프로세스 마이닝 바이 셀로니스라는 솔루션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엔드-투-엔드 말고 이제 프론트-엔드 레벨에서의 프로세스를 발견하는 SAP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에 활용하실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디자인이라는 툴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설계를 가지고 이제 구현할 때는 프로세스 통합하는 과정들이 거치게 되고, 그리고 자동화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통합에 관련되는 SAP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는 SAP 클라우드 플랫폼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온프레미스 기반은 SAP 프로세스 오케스트레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BPM 영역으로 가면 SAP 인텔리전트 BPM 솔루션에, 그리고 RPA, 인텔리전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리고 챗봇 기반의 컨버세이션 AI, 머신러닝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SAP 클라우드 플랫폼의 프로세스 비저빌리티라는 솔루션이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AP 코리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피스의 양재현입니다. 저는 SAP에서 기준 정보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련된 솔루션들만 한 8년째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SAP의 마스터 데이터 가버넌스 솔루션 중에 유토피아라는 회사에서 익스텐션한 엔터프라이즈 에셋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크게 이제 5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토피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더스트리 4.0, IoT 이런 어떤 굉장히 큰 변화에 있어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각 그 회사 내의 업무 담당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준 정보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 이런 솔루션들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와 버전업을 진행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토피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토피아라는 회사는 2003년도에 미국 시카고 근처에서 처음 이제 생긴 회사고요. 그래서 그곳에 본사를 두고 있고, 현재는 글로벌하게 5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기준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R&D와 딜리버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AP EIM 관련된 솔루션 중에서는 거의 이제 넘버원 회사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이제 솔루션을 딜리버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SAP의 파운데이션 안에서 솔루션들을 익스텐션해서 그 솔루션까지 같이 딜리버리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는 뭐 북미 지역,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컴퍼니, 오일 앤 가스 컴퍼니가 많기 때문에 관련 레퍼런스 사례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지사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현대모비스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이 익스텐션된 솔루션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호주와 싱가포르에 이제 헤드쿼터가 있고, 각각의 이제 헤드쿼터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유토피아라는 회사는 전략 컨설팅,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장장기, 중단기 전략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컨설팅 업무도 진행할 뿐더러 이제 그것들을 딜리버리하는 구축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S4하나로 마이그레이션을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데, S4하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툴kit과 마이그레이션 작업들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SAP 파운데이션 안에서 그 에셋 매니지먼트를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을 탑재한 뭐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딜리버리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뭐 엑셀 애드인을 통해서 손쉽게 엑셀을 통해서 기준 정보를 업로드한다거나 뭐 이런 애드온 프로그램들도 개발해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에셋 매니지먼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유토피아가 그동안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SAP 솔루션 베이스의 애드온으로 개발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은 SAP의 랩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고객사에 딜리버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정보,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뭐 IoT라든가 AI나 머신러닝,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4.0을 화두로 굉장히 이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쌓아놓은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실행이 가능한 통찰력을 확보하는데 이제 모두들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IoT 관점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IoT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인더스트리 4.0 관점에서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체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렇게 쌓아놓은 데이터들을 AI나 머신러닝 같은 최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이제 저희가 이제 S4 하나를 출시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쪽에 이제 강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신뢰되지 않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한다면 결국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뭐 이런 것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제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6%의 CEO들은 자사들의 어떤 데이터 품질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사들을 분석해 봤을 때 8%의 조직만이 데이터 관리 관점에 있어서 트랜스포메이션한 레벨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 빅데이터 시대로 가면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셋 데이터, 장비 데이터, 설비 데이터를 잘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전체 이제 다운타임을 5배 정도 줄일 수가 있고 연간 서비스나 유지 보수 비용도 5배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레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특히 이제 에셋이나 설비 같은 특히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하나의 시스템만 관리가 되는 게 아니죠. ERP에만 설비 데이터나 장비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스카다라는 시스템, 뭐 웹 컨텐츠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스템, GIS 시스템 등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에서 유사한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기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특히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런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들 관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그다음에 운영 성능을 향상시키고 규제 준수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에 대한 작업의 비효율성을 줄인다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든가 그 다음에 IT 비용을 감소시킨다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량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 연간 자본 프로젝트 예산의 10에서 20%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MRO 자재 같은 경우에는 쓸모없는 부품을 이제 3%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고 부품 소비도 2%, 반품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 그럼 각각의 기업 내에 운영하는 담당자들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이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업무가 변환이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라라라는 테크니션입니다. 이 라라라는 테크니션은 뭐 인턴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특정 회사의 모바일 기술 담당자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 업무는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모바일 장비들을 검사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이제 책임을 갖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의 가장 큰 목표는 장비의 가동 중지 시간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그러다 보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장비를 검수하고 유지 보수하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어드민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고 뭐 관리하는 데는 좀 시간을 좀 덜 소비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요청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이제 이분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이제 메인터넌스를 하려고 보면 이제 기술 문서 같은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언제 최신 데이터를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MDG 솔루션이 도입이 됐을 때 모바일 앱을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 있는 데이터들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기술 문서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담당자는 신뢰성 기술자의 엔지니어인 조지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환경 안전, 요로 안전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포커싱을 두고 있는 담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업무는 장비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안 나가고 있나요? 질문이 발표하고 있냐라고 하고 있는데 안 보인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여러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모아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의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전체적인 엔터프라이즈 에셋 매니지먼트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담당자인 도나라는 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EAM 관련된 데이터의 데이터 품질을 검증을 하고 그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 모니터링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SCM 체인에서의 데이터가 잘 흘러가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담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의 고민은 저희 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각 팀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KPI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장비, 지금 이제 시나리오상으로 보면 웨이트 벨트라는 장비가 새로 도입이 됐고 이거를 이제 천장 타세기 근처에다가 이제 새로 설치할 예정인데 장비 설치 담당자 입장, 유수보수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새로 도입된 장비를 기준 정보로 등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메인터넌스 플랜을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승인하고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단계별로 각각 담당자들이 이제 뭐 처음에는 유지보수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웨이티드 벨트라는 요 새로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기준 정보를 생성을 요청하고 생성시켜야 될 거고요. 그 신뢰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 설비된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파라미터 정보들, 뭐 GIS 정보라든가 아니면 기술 문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고려 요건 속성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인리치하게 확장시켜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담당자들은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그것도 최종 승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담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뭐 데스크탑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뭐 본인의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을 통해서 손쉽게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입력하는 정보들은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정보를 뭐 디스크립션이라든가 간략한 정보만 입력하고 장비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장비에 대한 리퀘스트를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리퀘스트가 올라오면 해당 장비에 대한 정보, 상세한 속성 정보들, 뭐 기술 문서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그것들이 설치될 펑셔널 로케이션 정보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른 뭐 특정 속성 정보들을 입력하는 작업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모든 정보들이 풀필이 되면 어드민 담당자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왔는지 쭉 훑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프로브를 해서 이것들이 액티베이션 되게 하는 업무들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어떤 프로세스에 얼마나 그 프로세스가 펜딩이 되어 있고 펜딩된 데이터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 체계도 같이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 SAP의 마스터 데이터 거버넌스 엔터프라이즈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설정된 펑셔널 로케이션, 워크센터, 그 다음에 이큐먼트, MRO 보험 이런 데이터들을 그 보험 트리 형태로 관리해 주는 솔루션이 에셋 인포메이션 워크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솔루션들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먼저 한번 동영상으로 잠깐 간략한 설명을 보시고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usted master data is imperative in asset-intensive industries like oil and gas, chemicals, utilities, transportation, mill products, and mining. For your company to remain profitable, your maintenance pros need accurate, timely information to keep mission-critical equipment and services running at optimum capacity. Manual updating of equipment master data across multiple, disparate applications leads to omissions and inaccuracies. As a result,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work is inadequate or delayed, decreasing uptime, escalating health and safety risk, and slowing productivity. That's why you need SAP Master Data Governance Enterprise Asset Management Extension by Utopia. This SAP solution extension harnesses the power of trusted, up-to-date asset master data, such as equipment, functional location, or MRO bills of material. It provides asset management stakeholders with information, tools, and process control to drive efficiencies, maintain regulatory compliance, and achieve operational excellence. The software helps you update enterprise asset master data in a controlled manner, leverage workflow and email notification for detailed process control, ensure all data is approved for enterprise use, and trace the path of master data governance for a complete audit. For example, maintenance pros can leverage search features to find equipment records and perform a mass change to multiple data fields. The change request contains notes and documents that follow your governance process. This allows stakeholders to understand the priority, scope, and reasons for the change. Let's say the maintenance planner submits a change request to modify manufacturer data to shorten timelines for warranty claims. The configurable governance process ensures that organizational standards are followed. The software enforces data quality and business rules through a rules-based framework. It tracks and logs entries for a complete audit trail and regulatory compliance. When the planner submits the request, a final data check ensures required fields are entered and rules are followed. The plant engineer then reviews the request and edits the data. With a single click, the engineer can return the request for revision. Or she can approve the request, which automatically forwards it to the data steward. The data steward reviews the change request. If no further changes are needed, the request is activated, making the data available for use. SAP Master Data Governance Enterprise Asset Management Extension by Utopia provides an enterprise information foundation for asset-intensive industries. It integrates with enterprise solutions from transactional planning to analytical reporting. You can use the software across all typical enterprise asset management objects. That includes equipment, functional locations, MRO bills of materials, maintenance plans, work centers, measuring points, and more. You can ensure that all your assets run smoothly, safely, and efficiently, and that you can leverage trusted, timely master data to help optimize your business success. 예, 저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이제 그 전반적인 마스터 데이터 거버넌스 에셋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SAP MD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S4 하나라는 파운데이션 안에 기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이 탑재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장비와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모듈을 탑재해 놓은 솔루션이 이제 SAP MDG 엔터프라이즈 에셋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구축이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SAP ERP, SAP S4 하나를 사용하는 고객사 입장에서 구축이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술 기반, 동일한 인력을 활용해서 손쉽게 구축을 할 수 있어서 로우 TCO를 보장한다라든가 아니면 S4 하나에 있는 기능들을 재활용한다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보다 손쉽게 타 솔루션들보다는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이미 만들어진 SAP ERP S4 하나에서 관리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에셋 매니지먼트의 데이터 모델을 활용해서 기준 정보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O 봄이라든가 이퀴먼트 마스터라든가 펑셔널 로케이션, 메인터넌스 플랜, 그 다음에 메저링 포인트라든가 이런 모든 ERP 기반의 데이터 모델에서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데이터 모델을 할 필요 없이 기존에 관리되는 모델 기반에서 기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기업 내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승인 프로세스가 기본으로 탑재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기본으로 탑재되는 그 승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고객사의 입맛에 맞도록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생성 시점에서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복이 되는지를 검증해주는 기능들도 같이 들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밸리데이션을 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GIS 정보를 리턴해 준다든가, GIS 정보를 기반으로 주소 정보를 리턴해 준다든가, 이런 밸리데이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S4하나나 ERP에 만들어 놓은 굉장히 복잡한 로직을 MDG에 바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확장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MDG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결국은 스카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배포해 줘야 되는데, 배포를 위한 다양한 아키텍처와 방법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 정보를 관리하다 보면 그 설비 관련된 기준 정보는 어쨌든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관리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워크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큐먼트까지, 이큐먼트에서 딸린 자재 정보들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MRO 봄까지 이제 연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이어라키 구조상에서 관리를 하고, 특정 하이어라키 밑에 있는 그 설비 파트를 다른 설비로 이동한다거나 카피한다고 했을 때 손쉽게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에셋 인포메이션 워크벤치도 같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선형자재 같은 경우는 지도상에 어떻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거나 어떻게 레일이 구성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도와 연계해서 관리 구성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설비 같은 경우에 설비를 내가 구입해서 산다고 했을 때 해외나 글로벌하게 그 설비를 납품하는 납품 업체가 SAP 클라우드 시스템인 에셋 인텔리전트 네트워크라는 곳에 자신들의 이제 최신 정보를 올려놓으면 MDG에서는 손쉽게 에셋 인포메이션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내가 지금 구입한 장비를 그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나의 기준 정보로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연계된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직은 이제 출시 안 된 제품인데 올해 출시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장비 정보들을 입력하다 보면 세세한 정보들의 입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네임플레이트라든가 아니면 그 장비에 대한 디스크립션 정보들만 캡처링해서 던져주면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크롤링을 하고 AI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정확한 해당 관련 장비에 대한 인포메이션 습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IAS 스탠다드 기준의 이큐먼트 정보들을 게더링을 해서 전달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이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능적으로는 거의 구현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GA 버전으로 릴리즈 계획은 2020년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지원하는 로드맵 같은 경우는 현재 S4 하나 1909 버전에 지금 EAM이 이제 최신 버전으로 탑재돼서 작년 11월에 출시돼서 지금 현재 그 최신 버전은 1909 버전에 맞춘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솔루션의 버전업은 S4 하나의 버전업과 발맞추어, 올해는 2009 버전이 나오겠죠. 그 버전에 발맞추어 같은 기능들을 계속 애딩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할당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단은 퀵하게 진행을 했고요. 올라 질문 주신 내용들을 좀 보면서 답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드민 권한 관리는 잘 되나라고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 S4하나 MDG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SAP ERP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권한이라든가 관리 기능, 사용자 롤 설정 기능들은 S4하나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어떤 기준 정보 관리 솔루션보다도 세세한 권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특정 데이터는 특정 부서에서만 본다든가, 특정 컬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서에서만 수정할 수 있고, 특정 부서에서는 리드 온리만 한다든가, 이런 미세한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권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롤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세하게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비를 어드민 권한은 ERP와 동일하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관리에 대한 장비 IoT 정보 모아서 소모품 교체 시기나 이상 동작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상 동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은 MDG 솔루션이 아니라 이건 이제 PDMS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캡처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캡처링된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메인터넌스 스케줄링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쪽은 이제 MDG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하나는 이제 그래프나 리포팅에서 다양한 포맷을 제공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버뷰 페이지라든가 KPI를 리딩한다라든가 할 때 스탠다드로 만들어진 기본 데이터 포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막대 그래프라든가 선 그래프라든가 도넛 그래프, 파이 그래프 같은 형태의 리포팅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혹시 레포트 기반으로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변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래프는 거의 이제 SAC와 유사한 형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막대 그래프로 보다가 데이터 유형을 선 그래프로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드랍다운에서 옵션 선택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그래프를 바꿔서 볼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응주님 질문하신 동일한 IoT 센서인데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제품명이 달라서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정보로 관리하는 데이터 모델에 대한 이제 기준이 이제 좀 정해져야 되는데, 가령 이제 특정 장비에 설치된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인데, 그 센서 같은 경우에 A라는 회사도 납품하고 B라는 회사도 납품하고, 이랬을 경우에 A라는 센서를 기준 정보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센서 A는 하나의 센서로 관리를 하고 하나의 데이터로 관리하고, 그 센서의 메이커가 어디인지, A라는 회사인지 B라는 회사인지 메이커에 따라서 또 속성 정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MRO 자재에 대한 추가 속성, 익스텐션 정보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런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관리 포인트를 어떻게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지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PI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조직하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냐에 대해서 유토피아에서 지원을 하느냐고 했을 때, 유토피아라는 회사에서 전략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 지사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랭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제 파트너로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에스코아 아니면 ENI, 그다음에 PwC, 대부분의 이제 컨설팅 펌들이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설비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이밸류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는 환경에서는 이제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완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 MDG라는 솔루션 자체를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온프레미스로 운영할지 모든 방식에 다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컨슘하는 시스템이 클라우드인지 하이브리드인지 크게 상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규제를 지켜야 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정확하게 이제 한 곳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MDG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 곳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됐던 온프라미스가 됐던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혹시 이제 시간 내에 이제 답변을 못 드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추후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본사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기반일 경우에도 모두 다 서포트가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키텍처로 MDG를 온프롬에 두건 MDG를 아니면 클라우드에 둘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각각의 네트워크만 연결이 된다라면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른 질문들은 저희가 캡처링해서 따로 이제 추후에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캡처링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보다 상세한 세션을 원하시면 담당 이제 영업들을 컨택을 하시면 좀 더 상세하고 데모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